자, 오늘 해볼 피드백은 글짓기 장인님의 악몽의 군주는 최강을 찍는다 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의 소설입니다. 다시 봐도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알죠? 제 흑역사를 뭔가 들춰내는 듯한 그런 듯한 느낌의 이제 제목인데 일단 고등학생이라고 하시고요. 작품 이 글 자체를 처음 써보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확실히 좀 처음 써본다는 느낌은 조금 있긴 했습니다. 좀 확실히 있긴 했어요. 특히 뭐냐면 이 시계 연출이란 걸 엄청 넣으셨거든요. 이 시계 연출이 뭐냐? 아니 대체 시계 연출이 뭔데? 이러면은 이게 사실 그 추리 소설이라든지 스릴러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쓰는 기법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 위에 예시를 들었듯이 5시 59분 48초 5시 59분 이제 52초 이런 식으로 이 중간중간에 이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그 서술에 넣어가지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긴박감을 주고 싶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시도들을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웹소설에서는 솔직히 많이 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폭탄 해제해야 되는 거. 이거 보면은 막 똑같은 거 있지. 맨날 13초 13초 12초 막 5 4 3 2 1 그 다음에 1점에서 0으로 딱 바뀔 때 그때 딱 해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기법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웹소설에서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그게 본문 내용이랑 썩 어우러지지도 않았고 그 연출 기법이 썩 잘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았었어요. 일단 내용적인 정면으로 들어가서는 이 주인공은 일단 악몽을 꿉니다. 이 주인공은 요 악몽을 굉장히 악몽을 꾸는데 악몽에서 이 미소년 자기가 아니에요. 나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 미소년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 약간 미소년이 도망가다가 어디 어두운 골목에서 도망다니다가 이 촉수한테 죽어요. 촉수한테 관통당해서 죽어요. 요러면서 이제 촉수한테 관통당하면서 죽으면서 이제 악몽이 끝나게 되는데 이 미소년의 정체는 자신의 동생입니다. 사실 이 미소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동생이 죽는 꿈을 꾸는데 되게 이상한 게 동생이잖아.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봐요. 처음에 못 알아보고 이 악몽이 현실로 펼쳐지거든요. 이 현실이 됐을 때 그때 조금 그 동생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맞아 얘기를 드리면 이 주인공인 에릭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왕자예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 그렇지. 검술이 칭송받는 왕가에 태어난 왕자인데 이거 제가 장난으로 넣은 거고요. 기계공학자를 꿈꿉니다. 주인공은 그러니까 검술이 이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받는 그 검술 왕가에 태어나서 주인공의 꿈은 기계공학자예요. 조금 뜬금이 없죠. 왜 기계공학자가 되냐? 기계공학자를 꿈꾸는 이유가 주인공이 악몽을 꾸잖아요. 아까 전에 그 촉수의 그 동생이 꿰뚫려주는 그런 악몽을 꾸잖아요. 그 악몽을 기계공학을 만들고 있을 때는 안 꾼대요. 나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몽을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발명품들 같은 거 만들고 있을 때는 악몽을 안 꾼다는 건데 사실 그러려니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나? 약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지 그렇구나 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들기 때문에 너무 이 기계공학자라는 설정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주인공은 검술이 칭송받는 왕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검술을 실제 잘해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검술의 천재여서 이 몬스터들이 나타나잖아요. 좀 이따가 나중에 왕국이 습격을 받게 되면서
몬스터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이렇게 막 괴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네들을 상대할 때 주인공이 꿈이 기계공학자고 실제 기계공학적인 뭔가 아이템이나 물품 같은 걸 만들거든요. 뭐 태엽 인형이라던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뭔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검 써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내 꿈이 기계공학자고 나발이고 그냥 검 들고 걔네들을 썰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좀 뭔가 기계공학자라는 설정을 잘 못 사용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일단 주인공이 이제 왕자, 이게 그러니까 사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형이 2명이 있고 아까 전에 그 보면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4명의 아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그 왕이거든요. 왕이 죽어가요. 왕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아버지가 조금 솔직히 그 왕자와 왕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조금 그래요. 봐봐. 셋째야, 내 아버지. 셋째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느냐? 아버지, 저는 여기서부터 저는 세계 최고의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하는 얘기가 좀 좀 너무 순해. 약간 비현실적이기에 느껴지긴 해요. 이런 대화 자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큰 피드백은 아니고 뭐라고 고치라거나 뭐 그런 식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저때 중세고 뭐 딱딱한 시대건 어쩌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왕이 착할 수 있잖아. 왕이 아들 사랑할 수 있지. 막 왕이 뭐 그럼 셋째야 네 꿈이 뭐니? 우리는 검술 왕가지만 검술의 천재인 아들이지만 그리고 뭐 왕의 책무를 떠받을 왕자지만 그냥 와가지고 아니요 저 그딴 거 다 줬다고 그 기계공학자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오케이 알았다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거지. 자 일단은 여튼 그러다가 여기서 좀 되게 뜬금없는 전개가 시작되는데 자 이거요. 오늘 수련을 했거든요. 수련을 해요. 검술 수련을 하는데 주인공이 검술 천재라고 했잖아요.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단장님 큰일입니다. 케이샤 왕국이 습격당했습니다. 왕국이 뜬금없이 습격당했대. 뭐 그럴 수 있어요. 왕국이 습격당했습니다. 그 왕국이 습격을 당했는데 갑자기 현황 보고로는 5분도 안 돼요. 왕국의 번화가까지 침입한 모양입니다. 5분 만에 왕국이 수도까지 번화가 가면 성벽을 뚫은 거겠죠? 뚫려요. 나는 솔직히 텔레포트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텔레포트를 하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왕국의 반어성은 나름 튼튼하다. 어째서 5분도 안 걸린 거지? 근데 적은 환갑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지키는 애들한테 환갑게 공격을 해서 이 성문을 스스로 뭐 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는 솔직히 5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환갑계 공격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는 돼. 그런데 얘가 그 적들이 환갑계 공격을 하잖아요. 환갑계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얼마나 강력한 환갑계 공격이면 왕국이 5분 만에 뚫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 그 가장 뭐 한국은행이 5분 만에 털린 거잖아.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환갑계 공격인데 일단 그딴 거 필요 없고 야 당장 전투용 말을 준비해라. 감히 왕국을 침입해? 저 새끼를 대갈통을 다 찢어버리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출발합니다. 이거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일단 이러면서 이 왕국을 막으러 가요. 일단 그 침입한 나쁜 놈들을 잡으러 가는데 좋아요. 일단 적은 환갑계 공격을 한다. 각오는 되어 있냐? 이미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환갑계 공격이 각오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각오가 없던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야, 그럴 수 없어. 저 말이 안 되잖아. 조금 환각계 공격에 내성을 지닌 마법 물품을 지닌다거나 아니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그래서 여기 개연성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랬었고 여기서 어쨌든 이제 들어가요. 여기 이제 그 왕국을 막으려고 들어갔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메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악몽을 꿨잖아요. 주인공이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이 실제 현실이 돼서 일어나요. 실제 현실이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연출을 계속 넣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점점 여기서 긴장감을 더해서 이 자기가 꿨던 악몽, 이 악몽에서 벗어날 악몽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은 검을 들고 괴물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말했듯이 아까 전에 그 기계공학자 뭐 그런 건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평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전개가 너무 뜬금없었어요. 특히 왕국이 습격당했을 때 전개는 좀 뭔가 뭐지? 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전개와 전개 사이에 이제 연결점,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하죠. 사실 주인공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의 그 이야기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자를 꿈꾸는데 너무 둘 사이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사실 제 그냥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무시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솔직히 제일 아쉬웠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게 있어. 목표로 하는 게 예를 들어 나는 마법사가 될 거야. 나는 마법사가 될 거야 하는데 이 새끼가 마법을 쓰진 않고 지팡이 갖다가 애들 새끼들 대가리를 다 부숴버린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얘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연출을 시도한 것 자체는 좋았지만 긴장감을 줘서 좀 오히려 이게 연출이 몰입에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긴장감을 준다기보다는 매끄럽게 서술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 이 시간적인 연출이 그냥 좀 긴장감을 주려면은 이 캐릭터의 뭔가 상황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캐릭터 상황에 몰입을 좀 하기 어려웠던 글이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